이어서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다 이해하셨죠? 이동 시간 랜덤, 이게 가장 중요한 게임의 구현 3요소예요. 요것만 여러분들이 다 컨트롤 할 수 있으면 거의 게임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해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당연히 변형이겠죠. 정지되는 현상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형이 되고 있으니까, 그죠? 이거 잠깐만 이쪽으로 옮겨볼까요? 있으니까 이걸 굉장히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그럼 매번 우리가 대본을 짤 때마다 get 컴포넌트에서 트랜스포머 얻어와서 밑에서 사용하는 거는 굉장히 빈도 있게 쓰겠죠. 해서 유니티 초기에는 항상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니티 한 3점대, 4점대 버전 있죠. 지금 7, 8년 전 되고 제가 유니티를 처음 접한 게 한 근 10년 가까이 되는데, 그때 제가 그러니까 유니티 초기 나왔을 때 그 회사에서 뭐 개발 수장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R&D를 많이 했습니다. 했을 때 그때 당시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매번 계속 이렇게 얻어오고 굉장히 귀찮잖아요. 해서 유니티에서 보시면 트랜스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변수가 아까 디스라고 잠깐 요거 조금만 언급해 드릴게요. 디스가 뭐냐면 이 레고 그 대본 있죠. 대본 자체를 뜻해요. 요 대본 자체를 뜻해서 대본에 있는 것들이 다 디스점 하면 다 나옵니다. 위에서 인트 요거 있죠. 얘도 나오는지 볼까요? sum 하면 V죠. 여기. 그 다음에 스피드 한번 볼까요? 스피드 하면 여기도 있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은 다 보여요. 뭐 이렇게 업데이트, 이것도 뭐 스타트 있죠. 그대로. 그 다음에 업데이트 다 그대로 있죠. 아까 제가 만약에 트랜스폼 안 지웠다면 여기서 바로 볼 수 있어요. 해서 디스하고 점 치면 밑에 소문자로 된 트랜스폼이라고 있어요. 요거. 자, 요거가 뭐냐면 얘가 get 컴포넌트 한 거 요거 있죠. 이게 유니티 내부에서 얘는 뭐냐면 유니티 내부에서 get 컴포넌트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넌트 해서 얘는 위에 이게 tr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매번 안 하고 우리는 바로 요거를 갖다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미리 해둔 것. 왜냐면 계속 이걸 하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유니티 내부에서 이렇게 만들어 둔 거예요. 그런데 자, 디스는 뭐냐면 얘 자체, 이 대본 자체를 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야, 내 대본에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대본 자체가 김태환이라고 하면 김태환의, 이게 점이에요. 의가 김태환의 뭐 트랜스폼이 예를 들어 제가 손이라고 그러면 손, 이런 식으로 김태환의 손, 이런 식의 의미가 돼. 그런데 어차피 이거는 지금 자체가 김태환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근데 내 손 하면 될 수도 있잖아요. 내 손 해서 디스를 이렇게 생략이 가능해요. 왜냐면 제가 남 소개할 때 안녕하세요, 뭐 제가 내 손 좀 주세요 그럴 때 그냥 제 손만 내지 김태환의 손을 한번 드릴까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제가 그때 간지럽잖아. 해서 매번 자기가 자기를 소개할 때 이게 디스라고 했는데 내가 나를 소개할 때 내가 여러분들 제 눈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김태환의 눈을 보세요 이런 식으로 안 하잖아요. 그죠? 해서 그게 생략이 가능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디스를 굳이 안 붙여도 이 안에서 쓰게 되면 바로 내가 붙여 있는 것들, 사실 뭐 여기 여러분들 여기 쓰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뭐 썸이나 스피드도 이게 디스 다 원래 붙여 있는 거예요. 이게 디스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매번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무튼 해서 요거 트랜스폼은 굳이 얘를 안 하더라도 갖고 있다 해서 얘를 잠깐 바꿔볼게요. 슉 하고 이 트랜스폼으로 그냥 바로 갖다 써도 됩니다. tr 대신에 얘를 넣으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get 컴포넌트를 할 필요가 없어지고 어차피 유니티 내부에서 해주는 것 때문에 얘는 뭐 안 쓰는 거니까 잠깐 주석 걸고요. 트랜스폼이 필요 없어요. 그럼 코드가 스피드 이거 하나만 선언하고 밑에서 한 줄 넣게 되면 움직일 수 있겠죠. 이거는 유니티 내부에서 가져오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트랜스폼 이거 좀 하나 기술해 볼게요. 트랜스폼은 유니티 내부에서
미리 트랜스폼을 얻어온 거예요. 자, 하나 더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게임 오브젝트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딱 두 가지를 얘네가 미리 지원을 해줘요. 얘는 뭐냐면 유니티 내부에서 미리 그 자기의 오브젝트를 미리 얻어온 거. 자, 여기서 게임 오브젝트 하게 되면 얘는 뭐냐면 얘는 뭔가요? 플레이어를 뜻해요. 플레이어. 오브젝트. 그러니까 얘를 뜻해요. 이 플레이어 자체 있죠. 얘가 이 대본에서 얘 자체 전체를 뜻해요. 요거 하나의 대본은 얘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해서 한번 보면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게임 오브젝트는 얘 자신이잖아요. 그 플레이어 자체 얘 안에 포함하고 있는 그 레고 블록이 트랜스폼이 있죠. 트랜스폼. 그쵸? 트랜스폼. 이렇게 이게 원래 더 맞는 개념이겠죠. 내 자신의 트랜스폼. 그러니까 플레이어에 붙어있는 레고 블록. 그죠? 현재 얘는 플레이어가 속해 있는 거는 플레이어 대본이 속해 있는 거는 플레이어니까 플레이어의 트랜스폼 해서 원래는 이렇게 해도 맞는데 원래 이게 맞겠죠. 앞에 또 거창하게 얘기하면 뭐 디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맞는데 매번 이렇게 쓰기 귀찮으니까 바로 게임 오브젝트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해서 이렇게 하면 돼요. 게임 오브젝트 get component 하면 요것도 맨 앞에 게임 오브젝트가 어떻게 보면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게임 오브젝트의 기능에 그 현재 요 스크립트의 경우에는 요 대본의 경우에는 플레이어에 붙어 있으니까 게임 오브젝트가 플레이어가 되는 거고 얘가 만약에 이 대본 자체가 에너미한테 주게 되면 이 게임 오브젝트는 에너미인 거예요. 그래서 에너미에 붙어 있는 get 컴포넌트의 트랜스폼을 갖고 오게 돼요. 코드에서. 그럼 굉장히 좀 나중에 이 대본이 어느 누구 뭐 카메라 감독님한테 주게 되면 이 게임 오브젝트는 카메라 감독님이 되겠죠. 알아서 미리에서 뭐 내부에서 미리 해서 현재 대본이 붙어 있는 거에 자기 오브젝트를 얻어온 거예요. 해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미리 그래서 현재 대본을 가지고 있는 게임 오브젝트를 미리 얻어온 거 이라고 정리를 합시다. 됐죠? 이 두 개의 개념만 알면 좀 편합니다. 이 게임 오브젝트라는 건 이 플레이어 대본의 주인이죠. 어떻게 보면 주인이 누구냐? 이 대본의 주인이 누구냐? 그래서 거기에 알아서 자동으로 들어와줘요. 굉장히 이제 편한 기능입니다. 두 개를 굉장히 많이 쓰니까 이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렇게 직접 얻을 수도 있고 하지만 자, 이렇게. 그리고 게임 오브젝트는 당연히 이 게임 오브젝트에 이 플레이어란 게임 오브젝트에 당연히 이게 다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트랜스폼을 이렇게 얻으면 되고 만약에 메쉬 렌더러를 얻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자, 게임 오브젝트 get 컴포넌트 메쉬 렌더러 하면 그게 들어오겠죠. 그런데 어차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거 게임 오브젝트를 이렇게 생략한 게 뭐냐면 이 플레이어 자체가 지금 현재 이 플레이어 대본 자체가 플레이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미리 이거를 굳이 이렇게 안 해도 get 컴포넌트에도 같이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받아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해서 자, 이번 시간 할 거는 이렇게 그냥 자동 이동이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죠. 자, 얘를 좀 바꿔볼게요. 자, 좀 꺾은 거를 0으로 다시 바꿔놓고요. 다시 이렇게 바꿔봅시다. 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인공지능이에요. 그냥 알아서 움직이잖아요. 그죠? 위로 움직이고 이렇게. 자, 이것도 그냥 제가 업 방향 말고 라이트 방향으로 바꿔보죠. 했는데
이번에 해볼 거는 뭐냐면, 자, 요거 조금 지워볼게요. 좀 지저분해진다. 자, 항상 여러분들이 구현할 거는 옆에 이렇게 주석으로 항상 적어두고 나서 하는 게 좀 편합니다. 자, 방향키를 이동해서 방향키를 입력받아서, 자, 플레이어를 움직여 보자가 여러분들이 지금 배워볼 거예요. 방향키가 어디 있습니까? 키보드 상하 좌우 키죠. 상하 좌우 키를 입력받아서 플레이어를 이동해보는 거를 지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자, 이게 목표가 되겠고요. 자, 여기서 필요 요소를 이렇게 나열해 보는 거예요. 그럼, 자,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할 거를 이렇게 해놓고 문장을 잘 이렇게 하나씩 해독해서 해야 쉽게 구현이 돼요. 그러면 자, 방향키를 쓴다는 걸 알겠는데 뭔가를 입력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입력받은 게 필요해요. 받는 부분 받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동공식이 필요하겠죠. 이동공식 만약에 구현한다면. 근데 밑에 이동공식 구현되어 있으니까 입력받는 부분만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입력이라는 단어가 영단어에서 뭡니까? 입력. 인풋이라는 단어겠죠. 그쵸? 인풋.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자료형이네요. 클래스 형태고. 자, 자료형이 보면 속성과 기능들로 있잖아요. 기능들.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입력 관련된 부분을 다 묶어놓는 어떤 꾸러미라는 의미도 돼요. 클래스라는 거는. 클래스가 어떻게 보면 수업도 되고 하나의 꾸러미라는 거 있잖아요. 꾸러미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입력 관련된 기능들은 인풋에 모든 게 다 이렇게 넣어져 있구나. 하나의 캐비넷 정도의 개념으로 보셔도 돼요. 그래서 찾기가 그럼 굉장히 편하겠죠. 시간 관련한 거를 내가 어디서 찾아보면 될까? 했을 땐 타임이라는 기능에서 찾아보면 되고, 벡터의 더하기 뺄셈 이런 것들도 그러면 어디서 찾아보면 되지 할 땐 벡터 3를 찾아보면 돼요. 벡터 3에 더하기가 있나? 근데 한번 볼까요? 한번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호기심도 굉장히 중요해요. 벡터 3점 해보면 기능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죠?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이거는 자동으로 그냥 어차피 더하기가 되는 거니까 보면 여러 가지 기능도 있어. 자, 보면 뭐 방향도 있고 스케일 크기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뭐 내적 있네요. 그저께 제가 잠깐 설명했는지 몰라도 내적 외적이 있고요. 그죠? 방향이 있고 이게 외적이고 이게 내적입니다. 그래서 뭐 거리 구하는 것도 있고 두 점 사이의 거리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죠. 이런 거 그때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인풋의 기능 중에 보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해 볼까요? 키보드 입력 받기라고 하고, 입력 키보드에 어떤 값을 받아오려고 해요. 그때 이제 좀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가 get, 뭔가를 얻어오는 건 다 get이겠죠. 그죠? get access라는 게 있습니다. get access. 자, 가로를 열면, 자, 이거는 뭐냐면 인자가 있고 반환 자료형이 있는 형태예요. 반환 자료형이 있다는 거는 항상 여러분들 반환 자료형이 나타났을 때 해당 자료형을 이렇게 대입해서 값을 받는 게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플로트형이죠. 그죠? 앞에 반환 자료 플로트에서 플로트. 자, 얘의 기능에 대한 설명은 좀 구글링해서 참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디폴트라는 거 지금은 어차피 할 거니까 이런 것들 궁금하면 이런 것들은 구글링하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자, 해서 보니까 액시스 네임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얘는 뭐냐면, 자, 유니티 열어보시면 여러분들 파일에 옆에 에디트가 있습니다. 에디트 있죠? 에디트에서 쭉 화면이 여러분들 조그맣게 볼 친구들이 있으니까 화면을 좀 키워줄게요. 자, 에디트 항목에서 쭉 아래 내려보시면, 자, 프로젝트 세팅이라는 게 있어요. 프로젝트 세팅 안에 들어가 보시면, 자, 위에 인풋 매니저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잠깐만요. 예, 있죠? 인풋 매니저 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른쪽에 가보면 엑시즈라고 돼 있어요. 엑시즈가 뭐예요? 축들이죠. 그래서 이걸 클릭해 보면,
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 get excis가 뭐냐면 요거를 얻어오는 거예요, 결국. 요거 get excis라고 보면 요거를 얻어오는데 각 항목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자, 호라이즌 틀이 뭘까요? 이건 수평을 뜻해, 수평. 버티컬은 수직에서, 호라이즌 틀 하면 좌우 키를 받아올 수가 있고요. 버티컬은 위아래, 파이어 키는 스페이스 키, 총알 발사할 때 많이 쓰는, 아니, 파이어 키는 컨트롤 키라 매핑이 돼 있을 거예요. 그걸 알고 싶으면 클릭해보면, 자, 왼쪽 컨트롤에 돼 있죠. 포지티브 버튼이.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이 네임을 입력해주면 이 컨트롤 버튼이 들어오는 거고, 마우스 0번 왼쪽도 같은 효과가 있다라는 걸 이렇게 뜻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오고요. 자, 호라이즌 틀 들어가서 일단 우리는 좌우 키 보면 그 포지티브 버튼이 라이트고, 그 다음에 레프트 키 왼쪽 오른쪽이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호라이즌 틀. 그래서 자, 여기 들어가는 것들이, 여기 호라이즌 틀 있죠. 얘를 복사를 해서 여기 get excis, 아까 방금 봤던 그 excis 드리력 있죠.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게 스트링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름 있죠. 요 이름이,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복사해서 쓰세요, 항상. 여기 복사해서 하면 좌우 키를 받아올 수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 버티컬 위아래를 받아오려면 요거를 입력하면 되겠죠. 그러면 위아래 다운 업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SW도 되나요? SW도 된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파이어 원키, 그 다음에 점프 키는 뭐로 되어 있나 볼까요? 자, 스페이스 키로 매핑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으로 get excis라는 거를 썼을 때 여기 있는 걸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쓰면 됩니다. 자, 일단은 자, 해서 자, 이렇게 받아오게 되면, 자,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h라고 해서 여기서 받아온 값을 이렇게 여기다 넣어주게 되는데, 얘는 뭐냐면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찾아보면 왼쪽 키를 눌렀을 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값이 들어와요. 자, 최저가 마이너스 2 들어오고, 그 사이에 이제 가속도, 가속해. 왼쪽 키를 눌렀다고 해서 0에서 바로 마이너스 1 값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샥 하고 값이 들어오게 됩니다. 해서 얘 값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프린트. 이것도 사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먼저 항상 이렇게 확인하는 습관들이 여러분 들어야 돼. 그래서 H 이렇게 찍어 보면 되겠죠. 값이 제대로 들어오는지 이렇게 찍어 보게 되면, 자, 플레이에서 왼쪽 키를 한번 눌러 볼게요. 이거는 상관없죠. 그냥 아직 매칭 안 했으니까. 이 상태에서 왼쪽 키를 누르게 보면, 콘솔 누르고 지금 계속 000 들어오는데, 왼쪽 키 누르면 어때요? 마이너스 1값 들어오고, 뗐어. 다시 오른쪽 방향 키를 누르면 샥 해서 들어오는데, 자, 값을 좀 확인해 보면 값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자, 1값에서 다시 그냥 뗐을 때 스르륵 하고 가속도 값이 줄어드는 게 보이죠? 그리고 보시면 얘도 값이 1을 눌렀을 때, 지금 초당 60프레임이니까 이게 갑자기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바로 1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속에 붙어 갖고 들어오는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0, 아무것도 안 누른 상태는 0이고, 그럼 뭘 눌렀을 때는 1이구나.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속이 들어오는 거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0 사이에서 1 사이 값이 들어온다, 이렇게 확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구글링에서 이렇게 찾더라도 여러분들 값을 이렇게 확인해 보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값이 들어오고 해서, 자, 요거 하나 더 들어가 보시면 아까 에디트 버튼 있죠? 요거 조금만 설명 한번 더 드리면, 자, 엑시지에 보면 호라이즌 틀 있고 버티컬 있잖아요. 근데 파이어 1, 2, 3이랑 이런 것들이 밑에 또 반복이 돼.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왜 그럴까요? 호라이즌 틀이 또 있어. 이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위에 거는 뭐냐면 키 또는 마우스 버튼이라고 타입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근데 아래 거 보면, 자, 조이스틱 엑시즈라고 돼 있어. 이건 뭘 뜻하냐면, 만약에 어차피 이 이름은 호라이즌 틀로 가잖아요. 얘를 쓰던 이름은 같죠? 우리가 요 코드를 써서 호라이즌 틀이라고만 요금을 넣게 되면, 이건 뭐냐면, 자, 막 조이스틱이 연결 안 된 상태에서는 얘를 쓴다는 거예요. 얘를 써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만약에 조이스틱이 꼽아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얘가 불러줘.
어차피 코드상에선 변화가 없고요. 알아서 얘가 잡혀서 움직이게 된다요. 같은 힘을 두 개 갖고 있는 거는 뭐냐면 조이스틱 때문에 그래. 그래서 만약에 조이스틱 같은 걸 이렇게 안 해놓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게임 엔진에서 이게 조이스틱일 경우에는 또 다르게 만들어야 돼요. 여기를. 그럼 굉장히 귀찮겠죠. 해서 코드를 이렇게 하나로 했을 때 알아서 하드웨어 단에서 조이스틱이 있는 경우는 없는 경우를 만들어주면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설계가 유니티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졌다는 거 좀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왜 이런 이유들이 다 있는 건데 사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뭐 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현장 노하우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러면 개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런 비슷한 유형을 직접 개발하다 보면 근데 보통 초보자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접하기에는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은 정보예요. 왜냐하면 책에도 없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내는 방법과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설계를 했는지 이유 요거 잘 보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 뭐 5년에서 10년 정도 됐을 때 요거 유니티 같은 엔진을 직접 구현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런 거를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설계라는 걸 하게 되는데 소프트웨어를 설계를 할 때 이렇게 구현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 이 내부에 어떻게 동작이 되고 유니티 내부가 어떻게 빌드 시스템 어떻게 구축되고 이런 것들을 좀 한눈에 다 알고 있어요. 왜냐면 그 예전에 직접 제가 이런 엔진 같은 것도 만들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설계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전 눈에 되게 쉽게 받아들이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뭐 이렇게 있는 거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설계 개념보다 그냥 뭐 사용에 집중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고 나서 사용하는 거랑 그냥 쓰는 거랑은 좀 다르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요거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이런 것들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자, 해서 이렇게 받아왔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V 버티컬 한번 받아올게요. V라고 하고 동일하겠죠. 뭐 input get exige 하고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자, 다시 한번 또 설명하는 차원에서 이것도 창도 닫아봤고 한번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에디트 항목에서 프로젝트 세팅 해서 인풋 매니저에서 자, 당연히 수직이겠죠. 얘를 복사해서 슉 이렇게 넣어서 얘도 마찬가지 그 프린트 찍어보면 굳이 똑같이 들어와요. -1에서 1 사이값 됐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이 프로젝트 세팅이라는 거는 여기 그 유니티에 국한된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얘를 갖다가 여러분들 임의대로 이렇게 숫자를 입력해서 바꿔 놓잖아요. 그러면 이게 동작을 안 합니다. 왜냐면 이 이름과 이 이름이 달라서 이름이 변경됐을 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꿔서 해야 같은 동작이 돼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진짜 뭐 이러면 안 되지만 친구들 엿먹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그 친구 PC에 가서 이렇게 바꿔놓으면 이 친구는 며칠 헤매겠죠. 그죠? 그리고 유니티를 심지어 다시 깔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뭐 지금 요거 사실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냥 바로 이게 동작이 안 되지 한번 프린트 찍어보고 그러면 여기를 확인해 보겠죠. 이제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확인해 보면 특정 PC가 이거 바뀌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요거 찾아보면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해서 자 이렇게 V까지 받아왔고요. 자, 그 시간이 조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요거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왜 -1인가 1인가에 대한 설명이 여러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거에 대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길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책에 안 나오는 내용들이라서 왜 이렇게 설계를 했을까? 이런 거에 항상 여러분들은 의문을 갖고 개발을 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의문을 갖고 좀 학습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왜 이렇게 설계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제가 한 10분만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